뜬뜬뜬. 안녕하세요. 아이고, 눈 괜찮으신, 눈 괜찮으신가요? 수술은 잘 되셨나요? 아, 네, 오늘은 비교적 쉬운 수술이어서 잘 됐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다들 들어오고 계시는군요. 네. 꼬미테크님은 혹시 카페에다가 글 쓴 거 유입, 노출이나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아, 블로그 쓴 거요? 네네. 블로그에서는 항상 체크해요. 아, 카페, 아, 카페에서는 체크해 본 적 없는데 제가 체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체크 안 되는데, 검색했을 때 혹시 썼던 글이 뜰 수도 있으니까. 아, 그거는 매일 체크해요. 아, 근데 들어가긴 힘들죠. 아직 카페는 안 들어가죠, 잘. 아니요. 그, 뭐지? 최근에 카페에 요약해서 올린 글, 네. 뭐지? 그 상위 노출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용, 여러 용, 블로그들 중에서 딱 두 명이 아, 있더라고요. 원래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근데 카페에 아, 올리니까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 잘 됐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셔가지고. 하늘빛님은 뭐, 자주 뵈니까.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고님 안녕하세요. 네. 열금이님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더님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거의 정모 수준이겠는데요. 굉장히 많이 오실 것 같은데. 한 30명 이상 들어오실 것 같은데. 하늘님 안녕하세요. 지성님, 지성님 그 집에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아, 네. 영상 촬영을 위해서. 네, 맞아요. 아, 저도 그거 많이 고민했던 거였는데, 네. 여기 뒤에다가 이거 할까.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엄마님 안녕하세요. 레노, 레, 레노보님 안녕하세요. 레노보님 누구시지? 아, 로사님이구나. 안녕하세요. 솔레미님 안녕하세요. 은주님은 혹시 닉네임 어떻게 되시죠? 벨라입니다. 이름 아, 바꿀게요. 벨라님. 윤규미님 안녕하세요. 윤규미님은 혹시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저 수리쌤이에요. 수리쌤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나님은 JJ님이고, 말금이님 있고, 홍숙표님은 딸기엄마님이시고, 그린이님, 채콩님, 반갑습니다. 음, 왜?
사랑해. 일단 지금 9시가 되긴 했는데 조금만 이따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자면 스레드 스친 분이 그 오셔가지고 잠깐 만나고 왔거든요. 낮에 일산에서 갈비집을 하시는 분인데 스레드 팔로워 1만 명 되셔가지고 같이 이제 뭐 이야기나 나눌 겸해서 겸사겸사 나눌까 해가지고 오셨는데 대구를 들렀다가 오셔가지고 대구에서 빵을 사오셨더라고요. 근데 대전 사는 사람한테 빵 사오니까 약간 그 이상하게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근데 그거 제가 스레드에 올리니까 그 빵이 되게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삼성 빵집이라고 전 처음 들어봤는데 거기서 사오셔가지고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긴 하더라고요. 네. HB님은 람설님 같고 네, 맞죠? 맞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젤로님은 당직 근무 중이신가요? 군인이신, 아니, 젤로님, 그 디지털 문의가 맞는데? 그쵸? 아닌가? 아니, 깔깔인가요? 현역인 거 아니시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밍밍님, 안녕하세요. 모어님은 누구시죠? 닉네임 처음 뵌 것 같은데? 네, 밍밍님 운전 중. 젠제님. 아, 뭐, 뭐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 뒤에는 빼먹으셨어요? 두 글자 더 넣으셨어야죠. 블랙을 같이 넣어주셨어야 했는데. 음, 네. 와, 저 이렇게 화면 많이 등장한 상태로 중계팅 처음 어머, 해보는 것 같아요. 어머, 놀래라. 네, 람사님 다 봤어요. 네, 너무 잘 보이는데요. 네, 집이 깜짝이야. 어, 네. 일단 많이들 와주셨는데, 화면도 많이들 오픈을 해주셨고, 화면 오픈을 좀 그 요청드리는 이유가,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미리 이야기를 드리긴 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화면, 그 여성분들의 경우, 화면을 이 단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에 등장하시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름 한 20분, 30분 정도 전에 이야기를 드린 거기는 한데, 화면에 이제 어쨌든 앞으로 그 교육을 많이 할 건데, 그리고 지금 유료제로 바꾸면서 어쨌든 간에 150명에서 반토막이 나고 70명 정도의 인원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은 이제 진짜 약간 정예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7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좀 더 그 결속력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실 오프라인을 저희가 정보를 하기는 하는데 상황이 많이 그 어려워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카톡방에 있었는데 얼굴 한번 뵙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그 사람에 대한 상상이 안 돼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도 약간 그 시작하기도 어렵고 어색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가지고 이런 교육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못 보더라도 오프라인 상에서 이렇게 좀 보면서 그리고 또 이게 화면 오픈해놓고 교육을 좀 들으면은 교육 들으면서도 다른 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분이 이분이구나 저분이 저분이구나 하면서 좀 익힐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화면 오픈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이따가 또 강의를 하겠지만 강의할 때도 그 화면을 오픈해 두신 분들을 저는 보면서 하거든요. 강의록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듣는 분들을 보면서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면 오픈을 좀 요청드렸던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이제 앞으로 어쨌든 교육 이번 주 일요일에도 있고 뭐 다음 주에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많이 할 건데 근데 또 연초잖아요. 작년 연초에도 이랬습니다. 작년 연초 되돌아보면 작년 연초에도 교육을 많이 기획해가지고 하다가 한 2월 되니까 이제 힘 빠져가지고 이제 좀 못하다가 이런 그 파고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연초 기회 삼아가지고 다들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육의 주제가 그 블로그 2026년 블로그 수익화 방향인데 어떻게 보면 다소 굉장히 브로드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브로드 할 수 있고 개념적인 내용들일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은 전략이기 때문에 어떤 디테일한 노하우나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결국 부업으로 소득을 좀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내가 이걸 메인 잡으로 가져가서 이걸 좀 더 그 부업이 전업이 되는 형태로도 가져가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사업할 때 내가 블로그나 이런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늦게 오신 이혜영님께서는 나여유님이십니다. 제가 닉네임을 안 쓰신 분들은 한 번씩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장부장님, 안녕하세요. 파시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그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강의는, 어, 1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집중력이 어느 정도 되실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한번 집중도를 좀 보고, 뭐 잠깐 5분 정도라도 쉬었다가 가고, 질의응답 좀 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고, 최대한 11시 이전에 종료하는 걸로, 걸 목표로, 아니, 최대한이 아니라 11시 이전에는 무조건 끝내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블로그 수익화 방향 이거 보이시나요? 오늘, 네. 제가 채팅창 열어놓고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질문 남겨주세요. 바로 답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따가라도 중간에 제가 다 끝나고 나서도 이 질문 중간에 해주셨던 거 듣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블로그 수익화 방향입니다. 네. 일단, 2025년에 제가 오늘 글 공유 드리기도 했는데, 뭐, 온전히 블로그로 벌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블로그를 기반으로 냈던 수익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광고 및 제휴로 1,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 블로그 등 SNS 대행으로 5,500만 원, 그리고 레퍼럴, CPA로 785만 원, 기타 뭐 마케팅 이것저것 한 거 271만 원, 체험단, 뭐 최근에 했던 가슴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개하면서 얻었던 수익 뭐 112만 원, 홈페이지형 블로그 제작해준 거 뭐 20만 원, 전자책 판매한 거 4.5만 원, 챌린지 운영한 거 15만 원, 마케팅 블로그랑 SNS 마케팅 교육한 거 530만 원, 애드포스트 600만 원, 그리고 제가 뭐 직장인이기도 해가지고 직장인으로서 벌었던 돈 958만 원. 뭐 이렇게 전체를 합산을 해보니까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나름 의미 있는 숫자여가지고 작년 저는 매년 결산을 하는데 수익 결산을 2024년도에도 약간 1억 가까이 벌었었어요. 2024년도에도 9천만 원을 좀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 레퍼럴 수익이 엄청 잘 터져가지고 이게 3천만 원 이상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많이 떨어졌고, 블로그 대행 수익이 2배 정도로 이제 올랐고요. 2배 정도로 올랐고, 이게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꿈꾸던 라이프가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내가 내 파이프라인을 다 만들어 놓고, 직장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직장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들을 얻으면서 좀 편하게 살자. 직장도 제가 뭐 출근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이제 재택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필요하면
이제 뭐 서울 잠깐 올라가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가능하더라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부분들은 이 수익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어떤 거를 전략적으로 가져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들어가기 앞서서 어, 교육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요. 블로그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뭐 블로그 또 이 얘기 또 들은 거 또 듣고 이렇게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니, 이 분들이 비교육. 있고요. 블로그 조기. 네.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강의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또 누군가한테는 그냥 뻔한 얘기하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교육이 적합한 분은 블로그를 그래도 꽤 운영을 해서 기초랑 기본이 어느 정도 다져지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블로그 수익화가 체험단 수익에서 현재 정체되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교육이 부적합하신 분은 여전히 블로그를 제대로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블로그 운영도 안 해보고 기초도 모르는데 수익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자 들어오지가 않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오늘 교육이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는데 그래도 들으면 도움이 되실 거는 큰 그림을 한 번은 그려보실 수 있을 거여가지고 시작하시기 전부터 애초에 나의 전략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깨우쳐야 할 것이 있는데 블로그는 부업이죠. 대부분 이제 부업으로 많이 하시고 사업자분들은 마케팅 수단으로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부업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이라는 게 들어가는 사업이죠. 블로그를 사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폐업하기 싫으면 진심으로 간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폐업하면 쪽팔리잖아요. 네. 폐업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정말 좀 간절하게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교육을 진짜 많이 해보니까 교육 듣고 땡 하는 분들이 차고 넘칩니다. 네. 교육 듣고 땡 안 하는 분들이 차고 넘쳐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가서, 여기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막 하고, 뒤돌아서면 이제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진심으로 간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이해하시고, 이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건데, 챗GPT 등 AI를 활용한 검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그 다음에 검색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어요, 네이버. 우린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데 네이버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감소합니다. 구글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대외적인 아주 큰 변화고 네이버 내부적으로 보면은 검색했을 때 요즘에 AI 브리핑 엄청 많이 뜹니다. AI 브리핑 뜨면은 저는 이하로 잘 안 내려가져요. AI 브리핑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많이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AI 브리핑에서 검색이 끝나는 경험들이 제 스스로는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거든요. 도입되었고. 그다음에 지수가 사라졌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원래 지수가 없다고 했어요. 네이버에서는 원래 지수가 없다고 했는데 잠정적으로 API라는 거를 제공해가지고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블덱스나 뭐 불연풀이나 이런 데서 너 준체 몇이야, 최적 몇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블덱스에서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서 API를 제공하지 않아서 내가 너희의 지수를 더 이상 업데이트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블덱스나 이런 채널에서 보고 있는 지수는 이제 최신화가 되지 않은 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의미는 있죠. 제공이 안 될 뿐이지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신뢰의 요소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마지막 지수가 최적이었는데 내가 저품이 돼가지고 나락으로 갔습니다. 근데 블덱스나 뭐 이런 거에서는 예를 들면 최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거니까 광고를 맡기는 사람들도 맡기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런 영역들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검색 노출 결과에 구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표현은 요즘에 검색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막 스마트 블록으로 이렇게 막 예쁘게 예쁘게 막 나왔던 키워드들이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구글 검색이랑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구글 검색처럼 어떤 걸 검색을 했을 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제일 좋은 컨텐츠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넣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는 최신성을 반영하는 게 좀 강했는데 요즘은 최신성보다 예전에 쓴 글들이어도 좋은 글들이라고 평가되는 글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손해를 보는 사람 누굴까요? 안 좋은 글 쓰는 사람 또는 오히려 최적글들이 많이 손해를 볼 수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변화가 네이버가 이제 홈판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홈판을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애드포스트 수익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애드포스트 수익 요즘에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인증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스레드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애드포스트 수익을 엄청나게 벌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홈판을 노려가지고 홈판에서 노출이 잘 돼서 수익화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홈판 뭐 공부 안 하고 홈판 노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일반 블로거 분들은 그 기회들이 더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드포스트 수익을 홈판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하시지 않는 분들은 애드포스트로 수익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더, 점점 더.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도 조금 긍정적인 거는 최근에 이제 브랜드 커넥트 또 오늘 공동구매가 오픈된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 공동구매가. 메일이 왔던데. 브랜드 커넥트랑 공동구매가 열리면서 네이버가 블로거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근데 이게 네이버가 브랜드 커넥트 도입하면서 어느 정도의 생태계 파괴를 시작한 겁니다. 그 생태계라는 게 여러분들 체험단 많이 하시면은 체험단으로 가장 유명한 업체가 어디죠? 채팅창에다가 자기가 아는데 한번 체험단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적어보시겠어요? 채팅창에. 네. 레뷰, 강남 맛집, 디너의 여왕.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쵸? 엄청나게 많아요. 리뷰노트부터 해가지고. 제일 유명한 게 레뷰죠. 레뷰. 왜냐면 레뷰는 상장사죠. 상장사. 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레뷰가 제일 유명한데 근데 네이버가 브랜드 커넥트랑 공동구매랑 이런 거를 진행하면서 어디에 그 시장을, 생태계를 파괴하냐면 이 체험단 플랫폼의 시장을 파괴하는 거예요. 기존에도 네이버가 이거를 할 수 없었을까요? 저는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 자동차에,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출시할 때 블랙박스를 왜 안 달아서 출시할까요? 네. 현대자동차가 블랙박스 달아서 출시하면 블랙박스 업체를 다 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업체들이 생태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구조를 가져가는데 네이버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고, 그러니까 레뷰 뭐 강남 맛집 디너의 왕 나 이제 너네 모르겠어. 내가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커넥트 쇼핑 커넥트 하자. 우리가 이제 그 사업자들의 상품을 빨아들여서 우리가 체험단을 돌리자라고 이제 그 구조를 지금 바꿔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레뷰나 이런 플랫폼들이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굉장히 많이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공동구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동구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인스타잖아요. 인스타에서 공동구매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자기들이 이제 공동구매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파이를 자꾸 자기가 이제 뺏어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블로거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제 내가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이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 글쓰기만 해가지고는 블로그로 수익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맨날 쓰던 걸 쓰고 뭐 전략을 가지지 않고 그냥 오늘도 일포했다. 잘했어. 나 칭찬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수익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퇴보하는 거라는 건. 지금까지 해왔던 것대로 그대로 하면은 그거는 이제 퇴보예요. 퇴보.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시장에 발맞추어가지고 나도 변화를 계속 모색해 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생존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쇼핑 커넥트 이런 거 했을 때 이걸 내가 잘 이용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수익을 많이 내고요. 이번에 또 공동구매가 생겼잖아요. 그럼 공동구매를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적으로 공동구매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저희 같이 커뮤니티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하신 분들 일단 선 수요를 조사를 해요. 우리는 커뮤니티니까 예를 들면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거 공동구매 하나 해볼까요? 라고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를 모아요. 그래서 단체로 그거를 홍보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게 확산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확산이 더 잘 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더 많이 들어오겠죠.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 많은 거를 가져왔을 때 이제 나눠서 뭐 수익이 나오면 n분의 이렇게 파일 나눠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에게 기회란, 네,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은 기회가 되어드리고 싶은데, 네, 확신의 전문가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스레드에서 삭발을 걸고 스레드 1만 팔로워 되겠다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 아무튼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웃으시라고 가져온 거고, 우리에게 진짜 기회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세블이 진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전 집단지성의 힘을 엄청나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은 이거 좀 해보다가, 이거 안 되네. 바로 포기 됩니다. 근데 누군가는 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금 그 누구야? 쇼핑 커넥트 정말 잘 이용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아즈매님, 대전 아즈매님이 CPA로 해가지고 굉장히 수익을 잘 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느끼는 거죠. 분명히 그래, 저분이 열심히 하시긴 하시는데, 아니, 내가 열심히 안 했구나. 1차적으로. 내가 열심히 안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나도 하면은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되고, 그걸 실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내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에 속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저는 가끔 이제 SNS나 이런 거 들어가 보면은 혼자서 되게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혼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이 대세블에서 소통 잘 안 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 이번에 SNS 그 저희 채널 다 적으라고 해가지고 거기 한번 다 들어가 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성이님 막 유튜브 열심히 하고 계시고 몰랐는데 유튜브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 것도 보면서 야, 그 대세블에 이게 오픈 안 하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해보면은 이게 이 사람은 이게 잘 되고 저게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봐보면서 비교해가면서 할 수 있어가지고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앞서서 블로그를 뭐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사업. 네. 블로그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블로그가 사업이다?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블로그 사업이야? 그럼 상품이 뭐야? 블로그가 사업이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뭐야? 그럼 내 블로그 상품은 컨텐츠겠죠? 내가 작성하는 컨텐츠가 그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그럼 내 상품의 구매자는 누구야? 체험단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체험단? 체험단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내가 파는 상품이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험단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채팅창에다가 한 번씩 적어 봐주시겠어요? 생각나시는 거? 체험단을 기준으로 한다. 네, 내가 파는 상품, 체험단, 음식, 물건, 서비스, 식당, 체험단, 글을 잘 쓰는 노하우,
내가 판매하는 상품은 스토리 이슈, 정보, 지식 창업, IT 컴퓨터 많이 나오는데 체험단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셀러자, 내가 판매자예요. 내가 판매하는 건데 그럼 이걸 누가 구매한 거죠? 내 글을 내 글이 상품이에요. 내 글이. 그러니까 내 글 자체가 상품인 거죠. 내가 쓴 리뷰가 상품인 거예요. 그럼 그걸 구매한 사람이 누구죠? 가게 사장님입니다. 네, 맞아요. 가게 사장님이 나의 리뷰를 산 거예요. 얼마를 주고 체험단 제공비를 주고 산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그 가게 사장님한테 더 잘 팔면 아니면 체험단 이상의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이런 구조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구조로. 그러면 내가 체험단을 위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할 거면 가게 사장님이 결국 내 리뷰를 구매해주는 사람인데 그럼 내 리뷰를 어떻게 하면 더 비싸게 구매를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요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블로그 리뷰를 하러 갔어요. 내가 체험단 3만 원 걸 제공받아가지고 블로그 리뷰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이제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혹시 클립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 머리 뒤에서부터 이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클립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든데 그거 그냥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업셀링 하는 겁니다. 사장님 그러면은 제가 클립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당근 스토리도 하고 이거 다 하는데 거기 다 올려드릴 테니까 2만 원 주세요. 2만 원 제공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3만 원짜리 상품을 5만 원짜리로 파는 거죠. 물론 등가 교환이 있으니까 내가 좀 해야 되는 일들이 더 생기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사업할 때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블로그를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정해야 되거든요. 내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야? 이거 정해야 돼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뭐 하늘님이나 뭐 수리쌤님도 사업하실 거고 JJ님은 달캐로 하는 게 아니니까 빼고 또 누가 있으시나? 많이 없으시네. 네. 아무튼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는 비교적 명확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불 있죠, 잡불. 이것저것 다 쓰는 잡불. 그게 나쁘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영업을 하고, 내가 만약에 이제 이걸 영업을 해야 된다라고 치면은, 내가 IT 전문가인데, IT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게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저 IT 블로그 운영하는데, 리뷰 쓰면은 리뷰 잘 써줄 수 있어요. 저한테 맡기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들어가 보면 다 컴퓨터 얘기, 핸드폰 얘기밖에 없는데 리뷰를 써준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좀 뾰족하게 갈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보통은 이걸 결정 안 하고 블로그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맛집 운영하고 맛집 다니는 체험단에서 그 이상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보통은. 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정해야 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전문가로 가고 싶은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이건 근데 이건 바로 정해지긴 어려워서 방향은 계속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내 블로그 운영하면서 나는 어디 전문가로 가야 되지? 나는 무슨 전문가로 포지셔닝을 해야 되지?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결정되면은 이게 그 다음 것들이 다 결정되거든요. 나는 누구를 도울 것인가? 나는 가게 사장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게 사장님의 리뷰를 더 잘 노출시켜 주고 싶어. 그러면 그 사장님의 리뷰를 내가 정말 그 AI를 돌려가지고 대충대충 쓰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가지고 성심성의껏 리뷰를 이제 써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한테 내가 진짜 리뷰를 열심히 쓰고 잘 썼으면은 그분한테 역제안을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고정적으로 좀 리뷰를 써드릴 수 있는데 저한테 어느 정도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저를 고정적으로 계속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떻냐 이런 제안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맛집을 기준으로 하면은 나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다 내 고객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약간 전문직 쪽으로 가야 되겠다. 나는 나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세무사분들이나 뭐 변호사들이나 이런 약간 경제 비즈니스 쪽에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을 타겟팅으로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 체험단만 기준으로 하면은 당연히 상품이 내가 쓰는 글밖에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람들이 그 사장님이 노출이 안 되는 것들을 내가 내 블로그 리뷰를 통해서 노출시켜 줄 수 있다. 내가 블로그 외에 인스타 이런 것들 다 운영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만의 이제 솔루션이 또 있어야 되겠죠? 나는 어디서 팔 것인가? 뭐 나는 내 고객은 온라인에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에서 파는 거고, 내 고객은 오프라인에만 있다. 그럼 오프라인에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이거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블로그를 사업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육사 2등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군 생활을 13년 했다. 그리고 난 경제 인플루언서다. 글 3,950개 작성했다. 그러니까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나의 장점을 잘 어필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과들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써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나는 누구를 도울 것인가? 나는 SNS로 마케팅 성과를 낼 수 있는 저는 개인들을 돕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을 통해서 결정한 건데 개인들을 돕지 않아요. 왜냐면 개인들은 성과가 바로 안 나올 뿐더러 이게 바로바로 뭔가 뭐 쉽게 말해 돈으로 연결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러면은 좋은 교육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SNS로 사업자들만 대상을 한다. 마케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자들을 도울 거야, 나는. 그럼 그 사람들 어디 있어? 내가 오프라인 기반으로 많이 하니까 일단 대전, 세종, 청주에 있는 사업자들이 기본 내 고객이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꼭 그 대전, 세종 이쪽 지역이 아니어도 되니까 온라인에서도 내가 마케팅을 해야 된다. 왜냐면 제가 실제로 뭐 서울에 있는 업체들도 담당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판매하는 상품은 뭐냐? 나는 SNS 마케팅 대행을 하는 것을 내 상품으로 해가지고 팔 거다. 그럼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일단 첫 번째로는 온라인상에 뭐 플레이스든 블로그든 유튜브든 아니 인스타든 SNS 세팅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을 그것들을 세팅을 해주고 쇼폼으로 그 사람들이 노출이 많이 되도록 도와주고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구매 직전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거를 내가 도와줄 거다. 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콘텐츠 기획하고 제작하고 발행하고 결과 확인해가지고 보고하는 형태로 도와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디서 팔 것인가? 온라인에서 팔 거다. 그럼 나는 SNS나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거고, 오프라인에서 팔 거다. 그러면 뭐 사업가를 대상으로 하니까 사업가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사업가 모임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가 모임에 재, 재작년 6월부터 들어가가지고 사업가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다 이런 그 큰 관점에서 다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이 부분이 약간 너무 추상적일 수 있는데, 어, 제가 이 이야기를 근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거 안 정하면 결국 뾰족해질 수 없어요. 네. 뾰족해질 수가 없어가지고, 광고를 할 수도 없고, 뭔가 내가 성과를 내기도 애매하고, 뾰족한 게 있어야 그거를 가지고 바늘구멍을 뚫고 계속 뚫어가지고 구멍을 크게 만들어서 내가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뾰족하지 않으면 여기 한번 찍어보고, 저기 한번 찍어보고, 이렇게 계속 찍으면은, 여러 곳을 이제 찍먹만 하면은, 어디에서도 성과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뾰족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포지셔닝을. 꼭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들. 부분을 이- 요약하면 되거든. 네. 잠시만요. 근데 결국에 사업하려면은 상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지금 체험단에 이제 머물러 계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이거거든요. 나는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는데요? 라고들 많이 하세요. 제가 뭐라고 어떤 상품을 팔아요. 저는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블로거 모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아까 체험단을 얘기했을 때는 내 블로그 자체가 이제 상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또 병행해가지고 인스타를 운영하면 인스타도 상품이 되는 거고, 클립, 유튜브 이런 것들이 다 수단으로서의 상품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상품이 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약간 무형적인 거, 글쓰기 능력. 내가 블로그 글을 많이 쓰면은 결국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안 쓰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사장님들에 비해서 훨씬 글을 잘 쓸 겁니다, 당연히. 글쓰기 능력이 있고요. 사진 촬영을 내가 블로그 하다 보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촬영 능력이 있다. 물론, 현재는 저조할 수 있다. 네. 실제로, 다 같은 블로그에도 사진을 잘 찍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진을 못 찍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나는 영상 제작 능력도 있다. 나는 클립을 내가, 많이 만들어 봐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사장님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안 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능력이 굉장한 능력인 겁니다. 네, 아예 영상을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사람한테 내가 영상 클립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어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냥 관련 지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프레이밍을 씌우고 포지셔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대전 맛집 100개, 뭐, 내가 한 1000개 돌아봤다. 그런 타이틀을 가지면 이 사람이 리뷰하는 것들이 정말 신뢰도가 높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나중에 상품화를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조금 전에 음이 나오셨던 밍밍님. 밍밍님이 지금 뭐 중앙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분이지만, 저희 예전에 작년에 전자책 만드는 커리큘럼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자책을 만드셨었어요. 주간보호센터 그 만들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종종 저한테 이제 카톡을 주십니다. 팔렸어요! 팔렸어요!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네. 이게 왜 팔리지? 하면서 이게 팔릴 수가 없는데 왜 팔린다고 하면서 되게 신기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때 물론 달달한 제이님도 조호바로 한 달 살기 만들어가지고 올리시기도 하셨었는데, 제이제이님은 혹시 팔리셨나요? 예? 지금 마이크 꺼져 있어가지고 안 들렸는데, 드문드문 팔려요. 그러니까, 팔리잖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네. 팔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누군가한테는 정말 필요한 지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다. 네. 당장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만 알려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 어딘가에 있는지를 모르고, 내 머릿속에 그게 구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알려줄 수 없고 가르쳐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를 찾아 나서면은 누구나 다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것도 나는 못하겠어 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형 블로그 제작. 이거는 저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상품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홈페이지 블로그 제작. 왜냐면은 이것도 그 폰만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면 이거 상품 만드는 건 뻔하거든요. 기본형 사진 4장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4장 넣고요. 뭐 디자인 같은 거 안 하고 여기 제목 넣고요. 예, 클릭할 수 있는 이거 배너 4개 넣어주는 형태의 기본형, 이거 만드는데 사진 4장 주시면 바로 적용해드립니다. 해가지고 5만 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어 적용만 할 수 있으면 이걸 상품 5만 원에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는데 익숙해지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 15분, 10분? 이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5분 막 파타타타타타 막 이래가지고 이 5만 원에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 그 다음 스텝이 뭐냐? 개별적인 좀 원하는 디자인을 내가 이런 기본형 말고 응용형으로 해가지고 좀 더 멋있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디자인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뭐 20만 원. 업체 홈페이지로 사용할 겁니다. 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스레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분이 있어요. 양희유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본인이 항상 타이틀로 내걸고 있는 게 뭐냐? 제가 블로그 디자인 해드리면 인플루언서 될 수 있습니다.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상품의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디자인 미적 감각이 있어야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필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데 이런 상품들을 하는 거는 실무거든요. 실무? 그러니까 창작이 아닌 이상은 실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무를 조금만 연습하면 할 수 있는 영역들인데 도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홈페이지형 블로그 제작하는 것도 굉장히 그 수요가 수요를 많이 뽑을 수 있고 이것도 분명히 돈이 되는 부업으로 하기에 굉장히 좋은 뭐 수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챌린지를 운영할 수도 있겠죠. 지금 저희 챌린지 운영하잖아요. 그 챌린지 7개나 운영하잖아요. 예전에는 챌린지를 제가 다 운영했어요. 예전에 챌린지를 제가 다 운영했고 그래서 미라클 모닝, 운동, 독서, 일포 챌린지 이 네 개를 다 운영했거든요. 그리고 운영하면서 돈을 받았어요. 한 달에 10,000원씩 받았습니다. 여기 하늘빛님은 그 참여를 많이 해주셨던 분야가지고 잘 아실 텐데 그 챌린지마다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은 미라클 모닝 운동 독서 다 참여하면서 3만 원을 내고 챌린지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챌린지를 만들어서 10,000원에 미라클 모닝 챌린지를 10,000원에 판다고? 누가 사 이걸? 그냥 5시에 내가 혼자 일어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운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한 달 동안 진짜 5시에 예를 들면 한 번도 빠짐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10,000원에 대한 가치가 그냥, 내가 10,000원 내고 한 달에 5시에 매일 일어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한 달 동안 운동을 했구나, 10,000원 내고. 그러면은 몸에 변화도 생기고 되게 만족도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역들이 많아지면 돈도 더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챌린지도 어, 돈을 내잖아요. 참여자들이 돈을 내잖아요. 더 열심히 합니다. 네. 내가 10,000원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해요. 네. 근데 돈을 안 내고 하니까 솔직히 탈락자들도 많다. 그리고 운영자들도 돈을 받으면 열심히 관리합니다. 내가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챌린지들을 운영해 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건 누구나라고 또 얘기하면 안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무료로 이게 또 뒤에 좀 더 이건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디테일하게 얘기 드릴게요. 그다음 전자책도 만들 수 있고요. 전자책이라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크몽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하면은 A4 기준으로 20페이지거든요. 20페이지면은 블로그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렵지 않은 게 블로그 글 10개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20페이지 나와요. 10개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블로그를 이용해서 전자책을 어떻게 쓸 수 있냐? 목차를 뽑고요. 블로그에다가 그 내용을 그냥 하나씩 써요. 목차를 뽑고 블로그에다 내용을 하나씩 쓰고 20개 다 쓰면 20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자책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출간을 해요. 그러면은 블로그 하나당 뭐 500자 정도로 쓴다라고 하면은 이게 10,000자, 15,000자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자책으로 만들면은 한 30페이지, 4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그럼 한 달 정도 쓰면 내가 전자책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 블로그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면서 책이 나오면 나왔으니까 좀 뭐 사줘라. 네, 마케팅의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이제 전자책 제작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도 운영해볼 수 있겠죠. 커리큘럼은 뭐 내가 블로그 시작하는 방법 도와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만들지 않고 있을 뿐이죠. 물론 시간이 많이 또 직장 생활하고 하시는 분들은 부족하시겠지만 그리고 혼자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상품을 정말 많이 만들어 봤지만 내 의지가 넘쳐나지 않는 이상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 생각을 해요. 나중에 상품 만들기도 같이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근데 내가 이제 나는 도저히 내 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 없어. 그러신 분들은 이제 블로그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품을 팔아주면 됩니다. 블로그가 이제 마케팅의 하나의 채널로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체험단이 다른 사람의 상품을 파는데 내가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체험단을 통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만 이제 그거를 내가 좀 더 상품화를 하려면 역제한을 이제 하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사실 뭐 말이 많아요. 뭐 블로그들이 막 와가지고 공짜로 밥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막 블로거 거지라고 막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해야 내가 돈을 벌죠. 벌겠죠. 그런, 분명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장님들은 나 혼자 했을 때는 역제한이 파급력이 약해요. 파급력이. 왜냐면 그렇게 해봤자 내가 상위 노출 돼봤자 수많은 지면 중에 내가 하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시간 지나면 또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장님이 느끼기에는 뭐 블로그 한 명이 내 거 써준다고 내가 뭐 얼마나 더 잘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체험단을 맡기는 거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저희가 또 이제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대세블이 있으니까. 대세블을 통해서 홍보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 열정부자 엄마님께서 그냥 체험단을 하나 올리셨었어요. 체험단 그 카페에 가보면 체험단 하나 올리신 거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통 그 체험단 가져오시는 분들이 어 본인이 중개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짜로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좋아가지고 여기 음식이 맛있고 사장님이 보니까 체험단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희 대세블이라는 커뮤니티 블로그 커뮤니티 있는데 제가 여기서 모아가지고 체험단 좀 보내드리면은 뭐 한 3만 원 정도 식사권 제공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내가 그 체험단을. 그래가지고 대세블에 이제 체험단 모집합니다. 어디지? 뭐, 그, 제공 내역 3만 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건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마케팅을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개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중개 수수료를. 예. 이게 그 레뷰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걸로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실제 대전에서 있고 리뷰를 잘 써줄 수 있는 블로거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제가 거기를 연결을 해드릴게요. 근데 건당 얼마를 할 수 있고 그 대신 저한테 제가 이제 그러니까 건당 얼마라기보다는 블로그 리뷰 10건에 뭐 30만 원에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은 리뷰 10건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체험단에서 이제 사람을 모아야 되겠죠. 10명을 모으고 30만 원의 비용을 받고 만약에 필요하면 블로거분들한테 내가 만 원씩 준다. 사장님이 제공해주는 내역 3만 원이 있고, 내가 블로거분들한테도 만 원씩 더 준다. 그러면은 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겠죠? 그럼 블로그 10명을 뽑아서 이분들한테 이제 10만 원을 줬어요. 그럼 내가 중개를 하면서 얻는 수익이 얼마다? 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를 많이 가져와서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제 대접을 어떻게 저희는 이제 아는 사이들끼리 하니까 리뷰를 그래도 좀 성의 있게 써주겠죠. 당연히 대면에서 하는 거고 저 사람이 가져와서 해주는 건데 내가 그걸 또 막 매너 없게 대충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다른 거 쓰는 것보다는 성심성의껏 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장님도 만족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이 한 번 뚫리면 소개를 해줍니다, 막. 어, 왜냐면 사장님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다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 뚫리면 여기 해보니까 좋던데라고 하면 소개해주면은 이게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고정적으로 이게 이 관계가 유지되면은 내가 관리하는 업체들이 좀 많아지면 내가 하나의 체험단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세블이라는 이 집단이 그 체험단 플랫폼에서 역할을 하는 거고, 풀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계신 각자의 분들이 영업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사원이 자기가 따온 거에서 자기 중개수를 자기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면 사업자분들은 여기서 체험단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근데 예를 들면 뭐 하늘님이다. 하늘님은 내가 수학 과외를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한테 과외를 제공해 줄 수 없잖아요. 그쵸? 뭐 내가 여기 지금 다 큰 어르신들 뭐 입시 수학 문제 푸는 거 과외할 거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주면 됩니다. 돈을. 제가 리뷰 한 건 해주시면은 뭐 3만 원 드릴게요. 4만 원 드릴게요. 5만 원 드릴게요. 리뷰 좀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10명을 모집해가지고 내가 마케팅 비용으로 한 50만 원 정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뭐 블로그 상위 리뷰 해주실 수 있는 분 10명을 모아가지고 5만 원씩 드려가지고 내가 뭐 대전 수학 과외 이 키워드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나 50만 원 투자한다. 그래서 저희 사업체 홍보하는데 10명 리뷰 구합니다. 체험단 그 기자단 10명 구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10명한테 주는 거죠. 직접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그런 거 못하겠어. 그러면은 저희한테 맡기면 됩니다. 예, 저희한테. 근데 맡기면은 당연히 한 달이 건너면 중개 수수료가 생기는 거예요. 뭐 키워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하고 그 분석해가지고 이 키워드로 최적분인 블로그분들 10명 뽑아가지고 이 키워드 도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중개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대행을 맡기는 거니까 요렇게 해서 노출 다 됐다. 그럼 내가 오케이 나 50만 원 이상의 성과를 봤어. 그럼 다음에 내가 또 노출도 떨어지면 한 달에서 두 달 주기로 계속 해야 되겠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사업자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대세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개인 블로거분들은 어떤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음식점 외에 내가 뭐 속눈썹 뭐 펌이라든지 아니면 두피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자기가 여기를 홍보해주고 싶은 상품들을 가지고 내가 따와가지고 대세블의 체험단으로 운영을 하는 형태로 하면은 개인분들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상위 노출 포트폴리오랑 이런 제안서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뭐지? 카페에다가 예전에 막 열심히 안 하다가 지금 이거 카페 화면 보이시나요? 네, 카페에다가 이거를 원래 대세블 체험단 성과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슴 마스크 블로그 탭 도배 수준 해가지고 가슴 마스크 검색했을 때 블로그 탭에 우리가 쓴 글이 4개가 다 상위 1, 2, 3, 4등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 맡긴 사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효과거든요. 왜냐면 아무 블로거들한테 맡기면은 이렇게 성과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필요하면은 캡처를 해가지고 사장님들 여기 대세블이라는 요런 사실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게 맞죠. 제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많이 캡처를 안 해놔가지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차곡차곡 쌓아 나가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자단 원고를 받으면서 활동하는 거. 아까 말했던 예를 들면 하늘님이 그 제품을 제공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자단 형태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것들은 여기 또 어머니들도 많으시니까 학원 기자단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면밀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블로그나 이런 홍보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들 지역 단위로 세팅만 잘 해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은 이거는 또 그래서 그 상임한테 이렇게 좀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이런 걸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리뷰 하나 써가지고 내가 상임 노출 됐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또 영업을 할 수 있죠. 네, 원장님 이게 사실은 제가 계속 리뷰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써드리는 것도 도움이 진짜 많이 되실 건데 학원 블로그 운영하는 게 진짜 도움된다. 학원 블로그를 운영하셔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 또 생각 있으시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 제가 좀 세팅 처음에 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정도 무료로 세팅을 이렇게 같이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디자인도 하고, 막 글도 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같이 세팅해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좀 잡아가지고 글쓰기 했을 때 그 블로그로 노출되는 모습도 보여줘요. 그러면 원장 입장에서 이거 잘하면은 이게 사업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블로그 대행을 한번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대행을 맡아가지고 한 형태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수익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행을 하는 영역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도 노출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 포트폴리오를 진짜 잘 수집을 하셔야 돼요. 잘 수집을. 그러니까 내가 상위 노출됐던 키워드들 캡처를 많이 해두시고 이거를 목록으로 잘 이미지로 저장을 해놓고 다음에 이제 내 어떤 성과들을 제시를 할 때 저 이런 키워드에 노출시킬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면은 나한테 이 기자단이나 이런 거 맡기신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SNS 기자단 같은 것도 진짜 많이 신청하고 떨어지더라도 진짜 많이 신청하고 해야 돼요. 그 한 줄이 사장님들이 봤을 때는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글을 한 번도 안 썼지만 2024년 대전시 소셜 인플루언서 기자단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한 줄이 들어가 있으면은 사장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대전시에서 뽑았으니까 블로거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뽑았겠지라고 간접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뢰도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펙 한 줄을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 이번에도 유성구 기자단, 서구 기자단, 대덕구 기자단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그냥 뭐 저거 내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지원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 제대로 못해도 돼요.
그 스펙 한 줄만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그리고 이제 그 위촉식 같은 거 할 때 이제 사진 한번 딱 찍으면은 이제 명확한 완벽한 스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이 스펙을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 블로거 분들도. 그 다음에 내 상품이 이제 없을 때 CPA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쇼핑 커넥트랑 공동 구매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근데 쇼핑 커넥트나 이런 거의 구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글을 하나 써가지고 공유도 드리곤 했었는데 상품을 고르고요. 상품을 골라서 링크를 발급받아서 내 블로그에 홍보하고 누군가 그 링크를 클릭해가지고 구매를 했을 때 5% 정도의 수수료가 저한테 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짜리 상품을 누군가가 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은 5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즈매님 같은 경우에 4천만 원 팔았다고 하셨어요. 그 CPA로. 그러니까 4천만 원을 팔았으면 5% 생각하면은 200만 원의 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게 적은 수익이 아닙니다. 네. 근데 아즈매님은 그 CPA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공동구매가 생겼으니까 공동구매도 내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서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하면서 내가 진짜 사업을 간접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지금 시즌에 사람들이 뭘 찾는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럼 지금 겨울 시즌이잖아요. 겨울 시즌이면은 근데 이 아즈매님이 그런 걸 되게 잘하세요. 겨울 시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스키장을 많이 가겠지? 그럼 스키장과 관련된 이게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 그 상품을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상품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보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블로그 글쓰기를 할 때도 그냥 내가 밥 먹고 와서 대충 쓰는 리뷰랑은 또 달라야 돼요. 전략이 달라야 돼요. 상세 페이지처럼 쓰는 거죠. 진짜 리얼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고 내가 이거를 비교해보고 쿠팡에서도 비교해보고 네이버에서도 비교해보고 이렇게 상품 다 비교해보니까 여기 네이버가 가격도 제일 싸고 거기에 네이버 페이까지 페이백 받을 수 있고 지금 슈퍼위크여가지고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어서 여기가 최저가가 맞다. 그리고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해보니까 이 제품이 가성비나 이런 면을 따져봤을 때 리뷰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제일 좋더라. 그래서 나는 지금 모든 걸 생각해보니까 이 제품이 제일 낫다. 그러니까 난 추천한다. 뭐 지금 바로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걸 넣어가지고 클릭을 하게 해서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내가 블로그 글쓰기 하는 거랑 달라요. 근데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해보면은 상세 페이지를 구상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해볼 수 있어가지고 사업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또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35페이지까지는 아니고 몇 페이지 안 남았습니다. 빨리 해볼게요. 네. 근데 이거 다른 상품 팔아주고 이런 거 했을 때 진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 어딘가에 계속 남겨야 돼요. 내 성과들을. 이거는 그때 아니면은 성과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블로그에. 블로그에 이런 성과들을 기록하세요. 그게 간접 홍보거든요. 간접 홍보. 네. 그다음에 내 상품을 이제 그러니까 남의 상품 팔아주는 거 말고 내 상품을 팔아줄 때 지금은 내가 현물 어떤 상품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이 지식 창업을 많이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지식 창업. 내 지식을 파는 거죠. 그럼 지식을 당장 나는 어떤 분야에 성과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했던 그 프로세스를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상품이 없죠? 만들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블로그를 교육하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블로그를 가르칠 자격이 있어? 라는 권위, 자기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정합니다. 내가 새로운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한 달 만에 방문자 수 1000명을 만들어 보겠다. 라는 목표를 수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 달 프로젝트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록해요. 기록하고 SNS에 계속 남겨요. 어,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다. 블로그 개설했다. 그리고 이제 글 내가 뭘로 할지 키워드 분석했다. 나 이거 목차를 뽑았다. 그리고 나 이제 지금부터 글 쓰기 시작한다. 첫날 글 썼는데 방문자 수 5명밖에 안 나왔다.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전략을 좀 수정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프로세스를 계속 남깁니다. 이걸 이제 흔히 프로세스 이코노미라고 하거든요. 내가 성장하는 과정, 내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달성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베스트하긴 하니까. 그래서 성과를 달성시켜요. 한 달 만에 신규 블로그로 방문자 수 1000명을 만들었어. 오케이, 나 성과 만들었어. 그럼 이때부터 상품 제작합니다. 신규 블로그로 한 달 만에 블로그 방문자 1000명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내 과정을 다 담아가지고 전자책 같은 걸 만들어요. 전자책 같은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처음에는 내가 권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줄 수 있거든요. 판매합니다. 무료로 제공해요. 무료로 제공해주고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좀 달라고 해요. 읽어보시고, 그래서 공짜로 받으셨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피드백을 좀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해가지고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료로 전환을 해서 팔아봐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상품을 판매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비싸게 파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뭐 한 5천 원에 팔아봐요. 5천원에 사는 사람이 많아. 10,000원에도 팔아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품 가격을 조금씩 이제 올리는 거예요. 올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제 사례를 또 하나 얘기해드리면은 제가 스레드 1만 팔로워 달성하겠다고 목표 정해가지고 한 거 있었잖아요. 그거 못하면 나 삭발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레드에 7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장장 5개월 동안 제가 그 과정을 계속 올렸습니다. 네. 왜 울었어? 그랬더니. 네. 계속 올렸어요. 계속 올리니까 스레드에서 저 삭발 걸고 그 1만 명 열심히 하려는 놈 있더라.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해줘요. 그리고 제가 1만 명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안 했지만 만약에 전자책 그 1만 명 달성한 노하우를 전자책으로 작성을 제가 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10,000원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몇 명이나 구매했을까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10,000원으로 만들어서 팔았으면 꽤 많은 분이 구매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냐면 책을 안 읽더라도 그 사람이 해왔던 과정을, 5개월의 과정을 봐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00원 정도 주고 안 읽어도 그 사람한테 응원을 해주고 싶게 만든다라는 거죠.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야, 10,000원 정도는 내가 너한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거가 브랜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내 물건을 구매하게 만드는 게 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레드나 이런 곳에서도 블로그는 이게 어려워요, 좀. 블로그는 워낙 그 트래픽을 만드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블로그는 약간 무거운 플랫폼이고 스레드는 가벼운 플랫폼이니까 그런 활동들은 스레드를 통해서 내 프로세스 계속 공유하면서 나는 이제 브랜딩 해나가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 있으신 분들은 이 퍼널을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여기는, 잠깐만요. 머리가 너무 아파져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니까 머리가 아프네. 근데 너무 좀 지루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으니까, 여기는 빨리 하겠습니다. 예, 내가 판매할 상품이 있으면, 퍼널이라는 걸, 이거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면 너무 늦겠죠? 한 10분 이내에 끝내볼게요. 스레드나 요걸 보여드려야 되겠다. 어, 이건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상품이 있으면 퍼널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 전자책을 판매를 한다고 해볼게요. 전자책을 판매를 한다. 그러면 스레드에서 계속 제 전자책 사세요, 전자책 사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 장사꾼 해가지고 이제 너 저리 가 이렇게 하고 이제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전자책은 간접적으로 파는 거고 그 대신 스레드에 이제 그 전자책을 팔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 예를 들면 제 블로그 스레드 프로필에 전자책 판매 링크를 놔요. 전자책 판매 링크를. 그리고 스레드에다가 제가 블로그에 대한 얘기만 계속해요. 블로그 노하우에 대한 상급 정보를 계속 줘.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블로그 전문가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로필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파는 전자책이 있어요. 한 3만 원 정도 해. 그러면은 이 사람 지금까지 해왔던 말이 신뢰도가 있고 하니까 내가 이 전자책을 사서 한번 적용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전자책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퍼널을 세팅을 해놔서
구매를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가격이 싼 거면 퍼널을 짧게 설정해도 돼요. 그러니까 스레드에다가 그냥 바로 구매 페이지를 넣어놔도 돼. 예를 들면 10,000원, 20,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상품이다. 그러면은 고민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거 살 때. 근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가는 상품이야. 그러면은 바로 구매 페이지로 넘기기보다는 어딘가에서 한 번 더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이걸 구매하게끔. 설득을 시켜서 구매 페이지로 넘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상세 페이지가 잘 작성된 페이지로 랜딩을 시켜서 구매를 하게 하는 방법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고객이 어떻게 나한테 오게 만들 것이냐, 이 세팅을, 터널을 잘 설계를 해가지고 세팅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블로그 수익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개념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제가 그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매출 결국 제가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많이 올리기 위한 이게 공식이거든요. 트래픽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아야 되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전환율 예를 들면은 100명이 봤어요. 100명이 봤고 근데 전환율이 5%예요. 그리고 객단가가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5명이 들어왔고, 한 개당 10,000원이니까 5만 원의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5만 원의 매출. 근데 여기에 이제 트래픽이 1,000회다. 그럼 전환율은 5%로 똑같다. 그러면 이게 이제 50만 원이 되는 거고, 만 회다. 그럼 5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내가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이 각각의 요소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로 했을 때 애드 포스트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애드 포스트 기준으로 하면은 일단 조회수가 높아야 되죠. 조회수가 높아야 노출도가 높아야 그 수익이 산정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내 블로그에 떠 있는 광고를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클릭을 그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많이 하면 많이 하고 이거 키워드마다 객단가가 다 달라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보험 키워드를 썼는데, 보험 키워드를 써서 사람들이 상해보험에 대한 게 궁금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상해보험 1,000명이 들어왔어. 근데 때마침 여기 네이버에 있는 광고도 보험 딱 상해보험에 대한 광고가 딱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키워드 단가가 높아요. 막 키워드 광고 하나 막 10,000원씩 해. 그러면은 막, 10,000원짜리 광고를 클릭해가지고 그 사람이 액션을 취하면은 애드포스 단가가 높게 책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애드포스 수익이 빵 튀어 올랐다. 그러면 이상하게 이런 좋은 광고들이 내 글에 떠가지고 클릭했을 때 이게 액션이 이루어져가지고 수익이 갑자기 뻥튀기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각각의 요소들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건 빼고 그러면 트래픽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기존에는 검색 위주로 그 트래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에 내가 상위 노출을 시켜가지고 그 트래픽만 활용을 했었죠.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외부 링크로 해가지고 블로그로 막 사람들한테 글 뿌려가지고 외부 링크로 들어오면은 블로그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막 외부 링크로도 잘 안 뿌리고 막 그런 것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는 검색 위주의 운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만으로 안 돼요. 왜냐면은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시장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검색해가지고 블로그로 들어오는 그 파이 자체가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검색 위주로 블로그로 트래픽을 만들겠다? 이건 어렵습니다. 그럼 트래픽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이버가 만들어주는 트래픽 자체가 이제 굉장히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내가 홈판을 난 노리겠어. 그러면 홈판 제목 이런 거, 홈판에 적합한 제목, 내용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참여해 계시는 분 중에 블로그 오빠라는 분이 홈판 전문가세요. 그래서 홈판을 노려야 되겠어. 그러면은 어 저분한테 내가 배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배우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검색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를 검색해서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 저는 어, 윤대화 또는 노메세드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제 인물 정보가 등록돼 있어가지고 제게 나오고 제 블로그로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를 많이 검색하게 만들어서 들어오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그 개인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내 사업체명을 검색해서 들어오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퍼스널 브랜딩인데 그러려면 내 컨텐츠가 굉장히 흥미롭거나 좋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들을 제공해주면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팔로워나 이웃들이 많아야 되고 그러면은 그 채널을 굉장히 이건 잘 운영해야 됩니다. 이게 검색 노출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과는 또 다르죠. 네. 그럼 트래픽에 특화된 채널을 운영해가지고 앞에 붙이는 게 있어요. 여기 블로그가 있잖아요. 그럼 블로그를 네이버에서 주는 트래픽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 말고 옆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스레드에서 트래픽을 만들어가지고 블로그로 쏴요. 요거를 사례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스레드에다가 그 쇼핑 커넥트 CPA 관련된 글을 썼잖아요. 이 글을 썼어요. 블로그 하는 사람이라면 쇼핑 커넥트 무조건 해야 된다. 특히 인플루언서 최저벌이면.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정리해 보았다. 라고 하고 밑에 댓글로 제가 오늘 썼던 블로그 글을 걸어놨어요. 몇 명이나 들어왔을까요? 이게 지금 보면 조회수가 2600회 조회수가 나왔죠. 그리고 이 블로그로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왔냐? 오늘 이걸로 300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유입 경로 보잖아요. 88.7%가 스레드예요. 그러니까 스레드로만 이렇게 사람이 들어왔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30만 원짜리 상품을 파는 사람이었다고 해볼게요. 여기 30만 원짜리 상품을 홍보하고 있었어. 300명 중에 한 명 결제했어. 그럼 하루에 30만 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트래픽을 이런 데서 끌어와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로 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CPA에 대한 이렇게 소개글 있죠? 소개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끝까지 읽었어요. 아, CPA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핵심은 정답을 정확히 안 줘요. 그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 CPA 글이 궁금하면 이것도 읽어봐라. 하나 더 붙였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CPA 하는 거. 그러니까 그 한국경제신문 이거랑 이거 클래스 101 연간 구독지원금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로 해가지고 한국경제신문 이걸 클릭해서 구독을 하고 하면은 저한테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건당 2만 원씩. 그러면 요것도 이제 보면은 그러면 클래스 101 연간 구독금 이거 지금 오늘 조회수 52회잖아요. 그럼 유입 경로를 보면은 뭐 통합 검색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가장 많긴 한데 이 블로그 모바일에 보면 이 글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쭉 읽고 누군가는 이 글도 궁금해가지고 이 글도 클릭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널이 스레드에서 이 글로 오고 이 글에서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트래픽을 내가 만든 거죠. 이건 네이버가 해준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여기로 쏴줬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잘 설계해야 되고 지금은 이게 저는 어느 정도 필수라고 봅니다. 필수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 네이버 그 트래픽을 만들기가 이제 너무 어려워졌어요. 물론 나는 블로그에만 올인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홈판을 노리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홈판 노출 노리는 형태로 가야 되고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럼 옆에서 다른 플랫폼에서 쏴주는 형태로 해야 돼요. 근데 옆에서 쏴주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스레드를 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인스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있을 수 있고 틱톡, 뭐 당근, 뭐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쇼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쇼폼 전문가가 될 거야 라고 했던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내 블로그로의 트래픽을 모으는 데 있어가지고, 스레드도 있지만, 쇼폼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쇼폼을 제가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나한테 필요하면 사업자들한테도 필요해요. 사업자들도 이제는 블로그만으로 판매를 하는 게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쇼폼으로 이 앞단에 블로그만으로 안 되니까 이 앞단에서 뭔가 재밌는 컨텐츠들이나 이런 것들을 유용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블로그로 싸줘서 설득을 시키고 구매로 연결하는 형태로 이제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퍼널을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 이거 트래픽만 진짜 만들 수 있으면 돈 진짜 많이 벌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을 주고 네이버 검색 광고 쏘는 겁니다.
메타, 구글 광고 쏘는 거예요. 인스타에다가 릴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광고 개인들도 많이 돌리잖아요. 그냥 광고 돌려요. 그 인스타에 광고 막 돌려가지고 내가 한 하루에 2만 원, 3만 원 투자해가지고 뭐 1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치면은 무조건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컨텐츠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스타에서 릴스 광고 돌려요. 예를 들면 JJ님 저기 뭐 신세계 파블로가 팝업 갈 때 그 인스타 영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스타에 광고 돌려요. 타겟팅 대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 광고를 한번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플루언서들 통해서 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스스로 광고를 돌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광고를 돌린다는 거죠. 이게 확실한 것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트래픽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환율은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는 SNS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면 스레드나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하면은 친해지면 됩니다. 스레드가 현 시점에서 가장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는 공격적인 플랫폼이거든요. 왜냐면은 인스타, 유튜브, 이게 일방향입니다. 일방향. 그러니까 크리에이터에서 고객, 커스터머한테 가는 게 컨텐츠가 일방향이에요. 이렇게, 물론 댓글로 소통을 하긴 하지만 엄청 제한적으로 소통하잖아요. 이게 양방향 소통이 아니에요. 근데 스레드는 양방향 소통입니다. 이, 내가 판매자긴 한데 잠재 고객인 구매자랑 소통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면은 신뢰가 쌓이잖아요. 신뢰가 쌓이면은 내가 뭔가 판다고 하면은 쉽게 구매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전자책을 내가 만들면은 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구매해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구걸하고 다닐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친하게 소통했던 사람들 많으니까 아, 나 전자책 냈는데 전자책 한 권 사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10,000원 정도 금액은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와, 나 진짜 전자책 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사주는 거 좀 충격적이다. 막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스레드는 그렇게 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인스타는 그렇게 하면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소통을 안 하고 신뢰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스레드가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인스타, 유튜브 이런 채널들 통해서 이제 그래서 스레드를 저는 잘 하면은 신뢰관계를 많이 쌓으면 전환율이 이제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쌓는 거 되게 중요하다. 사람들이 많이 친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양질의 컨텐츠 제작하는 거는 이거는 뭐 전환율의 사실 핵심이긴 하죠. 상세 페이지도 대충 써놓은 거랑 진정성 있게 쓴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고, 컨텐츠도 맛집 리뷰를 한다고 해도 맛집 리뷰 진짜 대충 쓰는 리뷰가 있고, 진짜 성심성의껏 뭐 지인 거면 되게 열심히 써주는 리뷰가 있잖아요. 그 컨텐츠의 질은 읽는 사람도 분명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형 글쓰기라는 게 문제 공감하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오늘 교육을 내가 홍보를 한다? 그러면은, 블로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익화 잘 안 되지 않아요? 블로그 체험단만 해가지고 맨날 생활비 방어는 하는데, 진짜로 블로그로 돈 버는 법이 뭔지 궁금하시지 않아요?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사람들이 예스라고 대답하게 하는 것 자체가 오케이, 나 너의 글을 읽을 준비가 됐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질문에, 맞아. 아, 맞아. 나야, 나. 그러면은,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당신이 하고 있었던 방법은 애초에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러한 전략으로 블로그를 운영해야 수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 딱 3분간만 집중해 주세요. 3분의 이 글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소개하고, 뭐 비교를 막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근거들이 있으면 이렇게 숫자 데이터 해가지고 막 근거하고, 그리고 지금 이 교육은 오늘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행동을 유도하는 CTA를 넣고, 이제 글을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상세 페이지형 글쓰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의나 이런 거 결제할 때 많이 경험했을 그런 루트인 겁니다. 그게 다 마케팅 전략이 잘 들어가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글쓰기를 많이 연습해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내 상품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마지막 객단가. 객단가는 어 이제 뭐 이 상품을 만들었을 때 일단 타겟이 있어야 되니까 타겟. 상품 자체가 비싼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품이 좀 저렴하거나 했을 때 내가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는 제가 뭐 상품을 판매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타겟이 개인보다는 사업자가 훨씬 낫습니다.
개인보다 사업자가 훨씬 나아요. 왜냐면은 개인들은 예를 들면 크리에이터들이라고 생각, 블로그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는 개인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예를 들면은 블로그 강의가 오늘 강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오늘 강의 기준으로 뭐 10만 원이야. 10만 원, 10만 원, 오늘 강의료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개인분들 중에 누가 들을 거예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개인분들은 내가 10만 원 내고 뭐 2시간 강의를 들어? 미쳤어, 내가 그걸 왜 들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사업하는 분들은 이 강의 2시간 들으면은 블로그 운영 방향 바뀌고요. 세팅 바뀌면은 고객 한 명만 이 방법으로 고객 한 명만 모객해도 1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분들은 안 하면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분들 당장 내가 마케팅 비용 10만 원을 투입해서 20만 원, 30만 원 더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투입합니다. 바로. 왜냐면 거긴 성과가 바로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겟을 할 때 개인을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 사업자를 타겟으로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뭐 애초에 상품이 개인을 타겟으로 하는 거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어떻게 사업자들을 더 타겟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도 많이 해보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PSP-의 법칙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와, 여러분들의 문제, 첫 번째 문제, 나 2026년도에 블로그 수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어느 정도 솔루션을 제시했죠. 이제 뭐 쇼핑 커넥트 이런 거나 공동구매 이런 거나 챌린지를 운영하거나 모임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답을 준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막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음 강의에 유료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 하나를 해결해주고 솔루션을 제시해요. 근데 마지막에 새로운 문제를 또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판매를 2번 하는 거죠. 문제 제기했을 때 이 상품 지금 만약 이게 10,000원짜리 강의였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10,000원짜리 강의를 들어왔어. 오케이, 나 오늘 10,000원 정도의 가치 이상이 있는 돈을 얻었어. 근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뭐 해야 되지? 내일 강의는 2만 원입니다. 내일 강의 들으실 분들은 2만 원 내고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오늘 강의 좋았으니까 내일 나 2만 원 내 강의 돈 내고 또 들어야겠다. 그러면은 3만 원의 객단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들었어.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해줘요. 컨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알려줘. 근데 못하는 분들이 또 태반입니다. 그럼 컨설팅 비용을 받았죠? 컨설팅 비용을 받았어, 이미. 혼자 하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못해. 못하겠대. 그래서 나한테 대신 이제 나 이제 못하겠어요. 선생님, 대표님이 대신 해주세요. 그럼 이제 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컨설팅, 대행. 요렇게 3번의 수익을 달성하면서 객단가를 이제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돈을 뭐 뽑아먹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만 알려줘도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여기까지 알려줘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도저히 안 되면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분들의 선택인 거지.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내가 최대한 빨아먹어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은, 사실 뭐 답이 없습니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일단 일단 제가 얘기한 거는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블로그 운영 방향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저는 연초에는 이런 생각을, 큰 방향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이야기를 드렸고, 이 강의 들으면은 또 동기가 차오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 수립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딱 강의 듣고 이렇게 할 거예요. 오, 쇼핑 커넥트 해야 되겠어. 오, 내가 쇼핑 커넥트 해가지고 하루에 블로그 쇼핑 커넥트 하나씩 써야겠어. 근데 매일매일 써야 되겠다. 지금 이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당장 실행 안 하면 일단 안 하고요. 내일 되면, 에이, 3일째 되면, 아유, 이거 뭐 얼마나 돈 번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가 이렇게 차올랐을 때는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나 진짜 쇼핑 커넥트 해야 되겠다 하면은 저랑 쇼핑 커넥트 하실 분
하루에 한 개씩 글쓰기 해가지고 30일 동안 연속으로 못 쓰면은 삭발하실 분 이렇게 해가지고 삭발팸을 한 5명을 모아요. 그러면은 30일 동안 쇼핑카트 하루에 글 하나 안 쓰겠어요? 무조건 씁니다. 그렇게 하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5명 모아가지고 5명이, 와, 우리 하자. 그리고 그때부터 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그때 일단 저질러 놓고, 그때부터, 야, 우리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5명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뭐 토일을 하자.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거는 너무 빡센 것 같다. 그 주 3회 정도 하자. 이렇게 정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줌 미팅이나 이런 걸 모여서 성과 어땠는지 서로 분석하면서 좀 약간 도움을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목표한 바를 끝까지 달성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쓰고요. 제가 스레드 팔로워 1만 명 달성하는 거 할 때도 와, 나 스레드 1만 명 달성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아, 나 삭발해야 되겠다. 삭발 공약 걸어야 되겠다. 근데 혼자 하면 못하니까 사람 모으자 해가지고, 스레드 올해 1만 명 못 만들면 삭발하실 분 하니까, 3명이 같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진짜 그 3명이랑 제가 방금 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해가지고, 팔로워 1만 명을 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도 제가 챌린지를 많이 운영하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이게 혼자 하면은 하다가 포기하거든요. 근데 같이 하면은 또 누군가 옆에서 성과 나오면 나도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와, 저 사람 진짜 나보다 잘 못하는데 왜 저렇게 잘 나오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는 그게 더 강한 동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제가 더 잘하지? 이러면 화가 나서 또 더 열심히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약간 승부욕이 강하신 분들, 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세팅하는 방법들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준비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또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네, 품격 있는 리더님. 안녕하세요. 제가 스레드를 보고서 노메스드님을 알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개체도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어, 근데 스레들은 조금 뭐라 그러냐, 반말로 해서 조금 저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뭔가 전략적인 대상자를 구해야 되는데, 스레드도 만약에 제가 맛집을 한다고 하면 맛집 스레드를 아이디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 홍보 같은 블로그 그런 강의 같은 지시 창업을 하려면 그렇게 다 이제 분리 작업을 해서 스레드도 운영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블로그 따로, 맛집 따로 뭐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의미신가요? 네. 근데 그 맛집을 리뷰하는 맛집으로 하신다는. 아, 제가 아직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궁금해서 아, 여쭤보는 거예요. 다 아, 인스타도 다 분리해서 작업하니까. 그거는 이제 어쨌든 선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분야에 뾰족하게 가고 그 외의 거를 같이 붙여가지고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스레드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있어요. 커리어 노마드 망영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이 팔로워 4만 명의 퍼스널 브랜딩을랑 블로그 대행, 마케팅 대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4만 명의 팔로워를 만든 다음에 본인 어떤 가족 사업으로 하는 F&B 쪽 사업을 이제 막 한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을 올려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팔로워 4만 명을 가진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그 무게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한 분야에서 내가 좀 뾰족하게 가서 팔로워들을 좀 많이 모아놓고 다른 방향으로 그때 이제 피벗을 하면은 그 성과들이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뾰족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 가지 분야를 좀 뾰족하게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맛집 블로그 하시는 분 중에 스레드에서도 쟁슐랭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작은 소소한 프로젝트들을 만들면 좋은 게 그분이 하는 게 맛집 블로거인데 또 맛에 좀 진심인 분이기도 해요. 스레드 친구들 맛집을 만들었어요. 플레이스. 플레이스에다가 그러면은 내가 스레드에서 그 음식점 하는 친구들 나한테 댓글 남겨줘. 내가 그 스레드 맛집 지도 해가지고 플레이스 이거 저장해 줄게. 그래요.
그러면 막 사장님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 여기야 여기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분이 플레이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플레이스를 만들어가지고 맛집 스레드 하는 맛집 친구들 해가지고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 막 공유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은 내가 그분의 타겟이 맛집 사장님들이라 음식점 사장님들이라면은 그걸로 트래픽을 막 그러니까 모으는 거죠. DB를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어떤 작은 소소한 프로젝트들을 하면은 되게 재밌다. 재밌을 수 있다. 그런 약간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운영해보면서 내 전문성을 가져가는 거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제가 오늘, 제가 오늘 혼자 너무 열심히 얘기를 해가지고. 파씨님은 G시장 MD 출신이라고 그 채팅 남겨주셨는데, G시장은, 아니, G마켓. G마켓이구나. G시장 MD 출신이면은 상품 막 이게 선별하고 막 그런 거 하셨던 건가 보네요. 네. 음,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없나요? 질문이 없으시면 강의를 너무 잘했거나, 강의가 하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거나, 이건데,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요즘. AI를 또 쓰셔야 되니까 질문을 잘해야 그 GPT도 잘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많이 너무 일방적으로 한 것 같네요. 이게 제가 강의법을 좀 고쳐야 되는데, 말이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네. 질문이 없으시면, 뭐 굳이, 밍밍님이 질문 주셨는데, 주간보호 하면서 스레드. 그거는, 저기 뭐지? 밍밍님은 그냥 간접적으로 올리세요. 간헐적으로. 이미 혹시 스레드에서 소통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없, 없으면은, 사실 뭐 큰 의미는 네. 그래서, 근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밍밍님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 타겟이 명확하잖아요? 타겟의 나이대가 누구죠? 주요 타겟이? 50대, 60대? 정도의 50대 보호자들, 60대 보호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주간 보호랑 그리고 대전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타겟은 대전에 있는 50대 보호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성분들보다는 보통 여성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세요. 50대 대전 여성이 관심 있는 거. 주간 보호 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50대 여성들이 위로는 부모님들이 있지만 밑으로는 뭐 고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단을 타겟팅을 한 글들을 써가지고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밍밍이랑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간보호센터를 하는 사람이네? 라고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거기서의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레드에다가는 이제 뭔가 공격적으로 내 사업에 대한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간접적인 형태로 내 타겟층한테 계속 접근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대행을 하는 사람이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니까 대전 사업자들을 그렇게 제가 소환을 많이 합니다. 대전 사업하기 힘들다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제 잠재 고객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일기같이 제 얘기는 뭐 써도 되는데, 어, 그게 이제, 어, 맨날 쓰면은 잘 안 보니까. 네, 맨날 쓰면 잘 안 보긴 하는데, 오히려 저는 매일매일 같은 컨텐츠를 꽤 자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기억하거든요. 저는, 나중에 하이탈 깜짝 놀랐잖아요. 하이탈. 스레드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맨날 달라지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컨텐츠 정도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는 그, 팔로워 1만 명을 목표로 했을 때는 매일매일 팔로워 1만 명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걸 맨날 썼고요. 지금은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운동에 대한 얘기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써요. 네. 나 건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이제 주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컨텐츠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블로그 지수, 열정부자 엄마님 그냥 블로그 지수는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공을 무료로 해주는 곳이 이제는 없을걸요? 아니, 자기 거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 저도 불연풀을 유료로 쓰고 있는데, 되나?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는 근데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야죠. 네이버에서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네. 네. 나여유님은 한의원 다니는 거 쓰면서 한의원 홍보해준다고 하세요. 한의, 한의원 사장님을 매수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리뷰 남겨드릴게요. 너무 좋다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근데 원래 그게, 원래는 의료법으로 따지면 불법이긴 하죠. 네. 하지만 이제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쓰는 거죠. 그쵸.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최적불로 연결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들인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 노출을 시켜달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노출을 시켜달라는 의미고, 근데 그거를 그 사장님한테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최적기라는 개념은 없어졌다고 얘기해야죠. 이제 그 개념은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부를 선별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약 업체가 최적불들로 노출시켜 준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사기꾼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오히려. 그런 사람이 사기꾼이 이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고, 그렇지만 과거에 최적불이었고 보편적으로 노출이 잘 되시는 분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연결해 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그분들이 뭐 예전에 블로그에서 이상이 없는 상태니까 노출은 잘 될 거지만 내가 확신을 할 수 없다. 라고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네. 네.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됐고 주무셔야 되고 피곤하고 하니까. 네. 오늘 강의는 사실 꼬미님, 네, 꼬미님 질문 하나 마지막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불폰이랑 영어 교육 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강의 속에서 어쨌든 내 블로그로 랜딩하라고 하셨잖아요. 스레드라나 뭐 다른 뭐 툴들을 활용해서. 네. 만약에 스레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선불폰이랑 영어 회화를 따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맞겠죠?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계정을 두 개 운영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적성을 스레드에 저는 나를 브랜딩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스레드는. 그러니까 내 상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서 트래픽을 저쪽으로 보낼 거긴 한데 일단은 나에 집중.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만드는 게 저는 스레드를 하는 목적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 이러면은 약간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요. 얘 사기꾼일 거야. 뭔가 나 등쳐먹으려고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거든요. 근데 저는 스레드에서 그래서 제 목적이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게 제가 스레드를 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면 내 상품에 대한 그 신뢰도 당연히 어느 정도 생기거든요.
얘가 나한테 사기를 치지 않겠구나라는. 그래서 이제 문의 전환이 되는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스레드에는 내 선불폰에 대한 내용을 막 계속 홍보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고 진취적이고 성장을 향해 나가는 사람인데 나는 선불폰이랑 교육 영어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우회해서 홍보가 되는 게 저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프로필에 그것들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프로필에는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나에 대한 정보는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데 내 컨텐츠들은 그런 컨텐츠들로 가면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어, 사실 사전에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 강의료가 있습니다. 그 죄송하고요. 강의료는 10만 원입니다. 1인당. 내실 분 농담이고요. 강의료는 방금 남설님 뻑큐 달린 줄 알았어요. 네. 아, 농담이고 그 지금 대세블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들 이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 이런 그 좋은 강의들이 좋은 강의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강의들을 들었을 때 어디든 상관없거든요. 뭐 블로그여도 상관없고 카페 그 게시판에 강의 후기여도 상관없고 개인 스레드여도 상관없고 어디든 길게 안 남기셔도 됩니다. 한 줄이라도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또 다른 강의도 더 많이 듣고 이렇게 저희가 소통도 많이 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이 모임이라는 걸 또 하면 또 더 좋은 분들이 또 많이 들을 수 있고 하니까 리뷰가 오늘 강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씩 작성을 해주면은 너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만 같이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이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 문구인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이라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동기부여해주고 비교도 하고 짜증나도 나고 하면서 메타인지를 해 나가는 동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 말을 했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이 말을 되게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혼자 하는 것보다 예전에는 혼자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다른 사람들 챙기고 막 하는 것도 그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같이 가야 오래 가고 멀리 가긴 하더라고요. 제가 대세를 운영하면서도 그런 것도 정말 많이 느껴가지고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실제로는 오늘 처음 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앞으로는 더 좋은 관계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더 계속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원이 적어진 만큼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몸이 좀 가벼워졌으니까. 그리고 저는 무리에 소속되는 것보다 더 동기를 지속시키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동기가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또 괜찮다고 격려도 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도 해주고 네. 다른 사람 보면서 좀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또 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오랫동안 멀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료를 지불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두 눈 크게 뜨고 체크해가지고 네, 네, 해그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다들 그럼 편안한 저녁 밤 보내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